미국은 지금 조선업뿐만 아니라 선박 관련된 이 비즈니스가 굉장히 올드해져 있는 상황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상선에 대한 수요를 요구하는 요구자가 없어지고, 이에 따라서 미국의 상선 관련된 조선업이 굉장히 노후화된 결과를 낳았었는데요. 이로 인해서 지금 상선도 군함도 모두 필요한 상황이 되었는데, 중국이 아닌 데서 이러한 업체들을 찾다 보니까 결국에는 한국 조선 업체와 파트너십을 맺는 상황이 될 것이다. 저희가 협력업체를 2026년에 특별히 더 좋게 보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일단 국내 조선 업체들이 해외에 새로 개척하는 조선소를 조금 만들면서 더 많은 선박을 만들겠다라는 계획을 발표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배는 절대 혼자 만드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매출 성장을 좀 저희가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한번 보시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신영증권에서 조선업과 운송업을 담당하고 있는 애널리스트 엄경아입니다. 제가 이번에 6월 초에 조선주 투자 관련 서적을 좀 발간을 하게 되었는데요. 책의 제목은 반드시 돈이 되는 조선주 투자의 법칙으로 이제 결정이 되었고, 아직까지 표지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 조선업을 산업적인 측면에서 좀 접근하신 분들은 있는데, 자본시장의 투자자의 시각으로 접근한 책이 좀 없는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작성해 봤으니까, 조선주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많이 봐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미국은 현재 군함, 상선 다 필요하다는 것이 사실인가요? 결국 트럼프가 일본을 버리고 한국 조선업을 택할까요? 미국은 지금 조선업뿐만 아니라 이제 선박 관련된 이 비즈니스가 굉장히 올드해져 있는 상황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국 내에 있던 해운 업체들이 유럽계 자본으로 모두 넘어가게 되면서 상선에 대한 수요를 요구하는 요구자가 없어지고, 이에 따라서 미국의 상선 관련된 조선업이 굉장히 노후화된 결과를 낳았었는데요. 저희가 상선을 또 만들지 않게 되다 보니까 군함을 만드는 조선 업체에게 캐시카우 역할을 하는 사업부가 또 없어지게 되면서, 군함과 관련된 사업도 이로 인해서 같이 조금 사양 산업으로 접어든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국과 미국을 비교를 하면, 이 군함 측면에 있어서의 총 척수가 이미 2020년대에 중국과 미국이 역전이 되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군함의 숫자가 늘어나는 속도가 중국이 훨씬 빠르고, 이렇게 되다 보니 미국은 지금 군함도 필요로 하는 상황이고요. 이번에 많은 전쟁을 통해서 좀 미국이 느낀 점이기도 한데, 전쟁을 할 때 전투함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물자를 나르는 이 수급선 자체에 대한 부분을 잘 갖추고 있어야 된다라는 것도 많이 공감을 하게 되어서, 미국이 상선 중에서 전략 상선이라고 하는 부분을 또 늘려야 되는 그런 측면이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미국 내 해운사가 잘 없다 보니 이 전략 상선들도 지금 굉장히 노후화되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로 인해서 지금 상선도 군함도 모두 필요한 상황이 되었는데, 이제 미국 내에 있는 조선 업체들이 이러한 역량이 많이 떨어지다 보니 결국에는 잘하는 조선 국가로 좀 도움을 받아야 되겠다라는 결론을 내린 상황이고, 중국이 아닌 데서 이러한 업체들을 찾다 보니까 당연히 한국과 일본으로 많이 시각이 좁아져 있는 상황인 건 맞는데요. 일본이 요즘에 조선업 계에서 굉장히 점유율이 많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수주 점유율이 2024년을 기점으로 해서 급격하게 떨어지기 시작을 했는데, 지금 2026년 들어서 4개월간 일본 전체 조선업계가 수주한 선박이 16척밖에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미국과 같은 전철을 지금 밟고 있는 게 일본 조선업계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미국이 본인들처럼 자꾸 사이즈가 줄어들고 있는 국가에 중요한 선박을 맡긴다라고 하는 건 조금 어려운 결정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어서, 결국에는 한국 조선 업체와 파트너십을 맺는 상황이 될 것이다라고 저희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5월 한미 조선 협력 현황 및 액션 플랜은 현재 어떠한가요? 미국과 관련된 사업 좀 말씀드리면, 작년 여름이었죠. 2025년 여름부터 이제 마스가라고 하는 단어가 처음 등장을 했고, 미국 조선업을 다시 그레이트하게 하고 한다라고 하는 것의 이제 약자인데요. 지금까지 구체적으로 이 부분에서 뭔가 발주가 된다거나 저희 뭐 사업장을 꾸린다거나 이러한 부분이 진행된 바는 없습니다. 근데 이제 확실하게 진행이 된 부분은, 미국 쪽에서는 액션 플랜을 발표를 하면서 미국의 음성으로 처음 미국에서 필요로 하는 선박을 동맹 국가에서 만들 수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명시를 한 부분이 있었고요. 한국 같은 경우는 대미투자특별법이 저희가 통과가 되면서
이 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의 약간 법적 근거를 마련한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우리나라 정부 관계자가 미국에 가서 요 사업에 대한 좀 구체적인 사인을 하고 저희는 돌아온 것으로 알고 있는 상황이고요. 왜 이렇게 빨리 진행이 되지 않는가에 대해서 투자자분들은 조금 답답해하실 수는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굉장히 저희가 규제적인 허들을 다 해결하고 넘어가야지 앞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도 조금 원활하게 진행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상선에서는 존스 액트, 그리고 군함에서는 반스톨레픈스법에 대한 이제 궁극적인 개정이나 요러한 부분을 저희는 진행하는 게 맞다라고 보고 있고요. 아마 제가 봤을 땐 빠르게는 연내로 미국에서부터 한국에 뭔가 구체적인 물량에 대한 계약을 진행한다거나 이러한 부분이 진행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최근 신조선가가 3, 4주 연속 상승했는데 이는 중동 전쟁의 영향이 구체화된 것으로 보면 될까요? 3 주가 아니라 이제 한 4주 정도 지금 상승을 한 상황이고요. 매주 선박의 가격이 오르는 부분을 보면 2028년 선표가 대부분 차가고 있어서 그런지 특정한 선종의 선박 가격만 오르다가 최근에는 전 선종으로 선박 가격 상승세가 조금 더 퍼지고 있는 상태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중동 전쟁으로 인해서 선박 시장에 바뀐 부분은 전 선종에 걸친 지금 해상 운임이 그 전쟁 이전보다 조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라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 석유의 수급이 불균형해짐으로 인해서 이 원유를 저희가 분해해서 만드는 연료 체계들이 지금 다 가격이 많이 올라가 있는 상황인데, 그래서 조선 업체들을 그러니까 해운 업체들 입장에서는 연료 가격이 고공행진을 하는 게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판단을 한 것 같고, 이에 따라서 효율적인 선박에 대한 투자를 해야 되겠다는 투자 판단을 오히려 앞당기게 된 계기가 된 것 같고요. 해상 운임이 올랐기 때문에 저희 당연히 지금 해운 업체들이 어닝이 굉장히 높은 상황입니다. 전쟁이 되어서 최악의 시나리오는 모든 재화 가격이 올랐으니까 "너무 비싸 가지고 못 쓰겠다."라고 하면서 안 쓰게 됨으로 인해서 경기가 아예 위축이 되고 저희가 무역 행위를 안 하게 되는 부분인데, 그런 쪽으로 이제 지금 시장이 흘러가지는 않고 있는 상태인 것 같고요. 오히려 전쟁이 나고 난 다음에 중동을 통해서 구하던 화물을 다른 데서 구하기 위한 활동이 더 활발해진 모습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라, 조선 업체들의 그 손이 더 빨리 필요하게 된 상황이 아닐까라고 보고 있고, 그로 인해서 지금 요즘에 이 조선 선박 시장의 거래량 지표도 올라가고 있고 가격 지표로 올라가게 되는 그런 상황이 생기지 않았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잠깐, 국무관 김종수 대표가 3년 만에 돌아왔습니다. 12번 깡통 끝에 1년 만에 13억 번 비결, 절대 잃지 않는 주식 단기 매매 특강을 무료로 엽니다. 고정 댓글을 확인하세요. 국내 조선 3사 특징 및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그룹으로 치면은 이제 3개 회사가 있는 건데, 저희가 인제 말씀해 주신 그 상장사의 주식은 4 개인데요. 일단 그룹에 대한 구별을 좀 해 드리면, 일단 HD 현대그룹 안에는 조선소만 지금 한 2 개가 있습니다. 전라도 쪽에 저희 HD 현대사모가 있고, 그리고 인제 합병을 해서 2 개였다가 1 개가 된 울산 지역에 있는 HD 현대중공업, 요렇게가 있는 상황이고요. 하나그룹은 거제도에 있는 하나오션, 그리고 이제 미국에 인수한 필리조선소가 있고, 삼성중공업은 거제도에 있는 삼성중공업 단일 사업장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셋의 공통적인 부분은 셋 다 상선을 아주 많이 만들고 있다라는 점이고요. 우리나라 조선 업체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대형 상선에 굉장히 많이 집중이 되어 있고, 상선들 중에서도 비싼 상선에 해당하는 LNG 캐리어, 그리고 대형 컨테이너 선박 같은 그런 고부가 가치 선박을 잘하는 편에 해당이 되고요. 상선에 있어서 이들의 서로 간의 뭐 경쟁의 우위라든가 이런 부분은 크게 보이지는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비싸고 좋은 상선에 대한 효율적인 선박을 구하고자 하는 선주들의 니즈가 강하다라고 한다면, 아마 한국 조선 업체들을 찾아오는 그러한 부분은 좀 강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고요. 이제는 차이점을 조금 말씀을 드리면, 각각 서로서로 공통적으로 운영하지 않고 있는 사업부들이 있습니다. 일단 방산 같은 경우는 HD 현대중공업과 하나오션이 지금 현재 진행을 하고 있고,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는 국내 내수로 방산은 진행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진행이 되는 것이 군함과 관련된 사업을 진행을 할 때 삼성중공업이 배제가 되지 않을까라는 그거에 대한 우려가 좀 있으신 상황일 것 같은데요. 방사청의 허락을 받으면서 저희가 굳이 그 군함 수출을 할 필요는 없기 때문에, 삼성중공업도 미국에서 군함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회사들과 파트너십을 가지면서 이
마스가에는 참여를 하고자 하는 그런 의지를 갖고 있는 상황이지만 어쨌든 군함을 해 보고 안 해 보고의 경험치에 있어서는 3사 중에서 삼성중공업이 가장 역량을 덜 가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국내 조선 업체들이 상선 말고 저희 굉장히 많이 진행을 했던 2010 년대 초반에 많이 진행했던 사업은 해양 플랜트 관련 산업입니다. 바다에 떠 있는 정유 공장 또는 가스 생산 공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 부분에서 가장 사업적인 집중도를 높게 가져가는 업체는 세 개의 업체 중에서 삼성중공업이 조금 더 높게 가져가는 편에 해당이 됩니다. 2000년대 초반부터는 다른 업체들이 잘 수주하지 않던 드릴십 수주에 집중을 했고 2010년대 초반에는 이제 FLNG라고 해서 저희가 바다에 떠 있는 부유식 가스 생산 저장 하역 설비에 해당하는 FLNG를 많이 만들었었기 때문에 역대 발주된 FLNG에 대한 그 수주 레코드가 삼성중공업이 가장 월등하게 높습니다. 그래서 2023년, 4년, 5년 내내 이제는 다시 에너지 개발 프로젝트들이 조금 재개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가 있는 편에 해당이 됐지만 실제로 시장에서 그러한 부분에 대한 입찰이 별로 진행이 된 적이 없어서 과거 3년의 주가 흐름을 보면 삼성중공업이 상대적으로 좀 다시 저평가에서 벗어날까 하다가도 되돌아오는 부분을 반복을 했는데요. 2026년 들어서 요즘에 실질적으로 이 해양 관련된 개발 프로젝트들이 조금 활기를 띠는 게 눈에 이제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것도 또한 에너지를 저희가 구하고자 하는 프로젝트들이 진행이 될 때 딜레이가 될 수는 있지만 궁극적으로 진행이 안 될 가능성은 제한적이기 때문에 이제는 이 부분에 대한 가능성이 옛날보다 높아졌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실제로 이번에 실적 발표를 하면서 삼성중공업이 2026년 이내에 수주할 가능성이 있는 프로젝트가 FLNG 기준으로만 4건이나 있다라고 얘기를 한 부분이 있어서 그러한 부분으로 최근에 이제 저평가 상태에서 약간 벗어나고 있는 부분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업적인 측면에서의 이 집중도는 좀 그렇다고 볼 수가 있고 사업의 사이즈 상으로 봤을 때는 당연히 HD 현대중공업이 월등하게 좀 큰 사이즈를 구가하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생산 설비 기준으로 보면 하나오션 같은 경우는 거제도에 지금 5개의 설비를 운영을 하고 있고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는 6개의 설비 그리고 울산에 있는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는 이 전라도 지역을 제외한다고 하더라도 14개의 설비를 지금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상선을 만드는 개수 자체가 그런 데에서 조금 차이가 날 수 있겠구나라는 부분을 조금 인지하시면 투자하실 때 이 매수출 사이즈가 왜 이렇게 차이가 나지라는 거에 대한 부분을 조금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최근 현대중공업을 비롯한 조선주의 새로운 성장 동력인 데이터 센터용 발전 엔진의 수출 전망과 매출 확장성은 어떤가요? 이거는 현대중공업뿐만 아니라 배에 들어가는 엔진 2개 중에서 발전 엔진을 만드는 모든 업체가 다 관련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선박은 앞으로 나아가기 위한 추진 엔진이 필요하고 선박 안에서도 저희 전기를 사용을 하잖아요. 그래서 발전 엔진도 들어가게 되는데 이 발전 엔진이 이 선박 안에서 써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컴팩트한 사이즈로 만들었을 거잖아요. 그래서 요런 걸 저희 그냥 컨테이너 박스에 집어넣으면 이동식 발전기가 됩니다. 그리고 이거를 여러 세트를 만들어서 납품을 하면 하나의 발전소가 되게 빠르게 만들어지는 그러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지금 전 세계에서 필요로 하는 이 전력 부족을 가장 빠른 속도로 해결해 줄 수 있는 방법으로 이제 선박의 발전 엔진으로까지 아마 이 수요가 와닿은 것 같은 상황인데요. 해외에서 지금 현재 발전 엔진을 만드는 회사들의 사업 부문 구별을 보면 마린 솔루션도 있고 에너지 솔루션도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걸 육상에 이렇게 전력 발전을 위해서 납품을 하는 케이스는 에너지 솔루션 사업 부문인 거고 선박에 들어가는 걸 할 때는 마린 솔루션에 해당이 되는 부분인데요. 전 세계적으로 지금 전력 부족이 심각해져 있는 상태고 저희가 단기간에 해결이 될 수 없는 부분이라고 보기 때문에 앞으로 조선 업체들에게 또 다른 새로운 시장이 하나 더 개화되는 그런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고 충분히 추가로 더 생산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국내 업체들에게는 아마 좋은 수익성 산업으로 자리를 잡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자재 탑픽인 HD 현대마린 엔진의 사업 영역과 투자 매력도에 대해 알 수 있을까요? HD 현대마린 엔진은 앞서서 설명한 발전 엔진을 만드는 엔진사는 아닙니다. 선박에 들어가는 추진 엔진을 저희가 만드는데요. 하지만 발전 엔진과 연계성이 아예 없는 것이 아닌 게 국내에서 선박용 발전 엔진을 만드는
STX 엔진, 현대중공업의 힘센 엔진, 그리고 그 한화엔진의 그 사행정 엔진 사업 부문에 모두 그 발전 엔진에 들어가는 부품을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발전 엔진 쪽에는 부품사의 역할을 하고 있고, 완성 엔진 쪽에서는 그 주기 엔진을 주로 만드는 그런 회사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고요. 과거에는 저희가 캡티브 마켓이라고 불릴 수 있을 만한 납품처가 이렇게 정해져 있지 않았지만, HD 현대그룹으로 편입됨으로 인해서 저희가 물량을 항상 잘 수요를 확보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좀 없는 상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사업장에 좀 여유가 있어서 상대적으로 지금 매출이 늘어나는 속도가 다른 업체들 대비해서 굉장히 빠른 상황입니다. 그래서 2026년 같은 경우는 그동안의 그룹사 물량 수주한 것을 현대중공업이 수주를 해서 이 회사에게 OEM 형태로 주는 상황이었었는데, 올해부터는 저희가 직접 수주를 하기 때문에 매출 성장세가 다른 업체들보다 훨씬 더 세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2026년에 엔진 기업 중에서 매출이 2025년 대비 가장 많이 늘어나는 업체라는 부분이 일단 실적 측면에서 가장 매력적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저희가 새롭게 더 수요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 발전 엔진 쪽에 핵심 부품을 납품하고 있다라는 부분으로 인해서 수익성도 다른 업체들보다 조금 높게 가져가게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본행제나 탱커 교체 기자재주 한라 등 기타 기자재와 같은 해운주 투자 전망 즉 타픽에 대해 한 말씀 주신다면요? 기자재 업체들 중에서 2026년에 저희가 조금 집중해서 보는 업체는 오히려 본행제나 이런 업체들보다는 대기업에 소속되어 있는 약간 협력업체, 핵심 협력업체를 저희는 좀 좋게 보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올해 한 세진중공업이 조금 유명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본행제나 뭐 예를 들어서 어떠한 특정한 선박에 들어가는 그러한 기자재를 만드는 업체들은 반드시 그 해당 선종의 업황이 좋을 때만 더 좋은 퍼포먼스를 낼 수가 있습니다. 근데 LNG 시황은 2026년 이후부터 더 많이 만드는 시황으로 가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국내 조선 업체들이 1년에 만들 수 있는 LNG 캐리어의 숫자가 한정되어 있거든요. 수주는 더 많이 받을 수 있지만 그걸로 인해서 조선 업체들이 나는 그럼 LNG 캐파를 조금 더 늘려야 되겠다라는 쪽으로 갈 때까지는 시간 갭이 있고, 만약에 그렇게 가지 않는 정도라고 한다면 그냥 많이 생산하는 상황이 쭉 이어지는 플랫한 상황이 이어지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국카본이나 동성화인텍 같은 그런 본행제 관련 업체들은 2026년에 보게 되는 실적보다 더 탑라인이라고 얘기를 하죠. 매출액이 크게 증가하는 거를 저희가 기대하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난 수익을 오히려 2026년에는 조금 실현하는 것도 고려해 봐야 되는 그런 섹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2026년 들어서 지금 발주세가 가장 센 시황이 탱커입니다. 그래서 요즘에 개별 조선 업체로는 대한조선이 조금 부각이 된다거나, 그리고 과거에 탱커에 레벨 계측기를 많이 납품을 하던 한라 IMS가 이런 측면에서 조금 부각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한라 IMS는 사실 그 사이에 이 유조선뿐만 아니라 다른 쪽에 들어가는 기자재로 그 기자재 그 라인을 많이 늘려놓은 상황이라 탱커에 많이 편중되는 그런 실적 모습을 조금 보이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요. 오히려 여러 조선소로부터 저희가 조선소를 그 인수를 함으로 인해서 수리조선 사업으로 좀 진출한 게 오히려 조금 부각이 될 것으로 보고 있는 상황인데, 저희가 협력업체를 2026년에 특별히 더 좋게 보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일단 국내 조선업체들이 기존의 국내 사업장에 멈춰놨던 유유설비라던가 아니면은 해외에 새로 개척하는 조선소를 조금 만들면서 더 많은 선박을 만들겠다라는 그 계획을 발표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배는 절대 혼자 만드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조선소의 배가 늘어날 때 같이 늘어나 줘야 되는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서 매출 성장을 좀 저희가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국내 업체들이 이제 중국에서 쏟아져 들어오는 그런 저가 수주 공세를 좀 대응하기 위해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같이 협력 업체들까지도 조금 성장세에 대한 부분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지금까지 오히려 매출의 그 성장세가 조금 심심했었다라고 한다면 상대적으로 26년, 27년, 28년에 걸쳐서는 오히려 이런 업체들의 외형 성장이 조금 두드러질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협력 업체 한번 보시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